안녕하십니까. 2021년 4월 18일 새벽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대선 도전, 이거는 한간의 최대 관심사죠. 그러다 보니까 그에 관한 책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과거에 보면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과 관련한 책이 거의 한 50권 정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는 정말 책다운 책도 있고, 이건 정말 그냥 페이지 수 메우기에 바빴구나, 이런 책도 있고 그랬습니다. 근데 윤 전 총장 관련한 책은 이제 지금까지 2권 나왔고, 앞으로도 이제 나올 예정이라고 하는데, 그 중에는 이제 고등학교 동기가 썼다는, 기자 출신의 동기가 썼다는 책이 있고, 그 다음에 서울법대 79학번 동기들이 이건 쓴 게 아니고, 과거 일화, 이걸 모은, 쓴 사람은 실제 이제 그걸 무슨 방송 작가 하는 분이 하나 썼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그걸 모아서 책으로 낸 게 있고. 근데 이제 서울법대 동기들이 모아서 낸 책은 에피소드 중심입니다. 과거에 내가 윤석열, 학생 윤석열과 이런 일이 있었다. 윤석열한테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다. 누가 어떻다. 그래서 이제 사진하고 같이 하니까 그거는 어찌 보면 일종의 우인전 비슷하고, 왜냐면 거기에 나쁜 얘기를 적어 놓은 건 아니니까. 우인전 비슷한 얘기. 그러니까 그거는 별 문제는 없는데, 자, 이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고등학교 동기라는 그 연합뉴스 전 기자, 이경욱 기자라고 하거든요. 이 사람이 만났다는 게 작년 9월입니다. 그래서 만나서 3시간 정도 밥을 먹어가면서 대화를 했다는 건데, 평소 이렇게 친한 것도 아니고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처음 만났다고 하거든요. 무려 41년 만에 만났다고 합니다. 그것도 다른 동창을, 이 이경욱 기자가 직접 연락을 한 게 아니고, 전화번호를 모를 테니까 다른 동창을 통해서 건너서 알게 된 윤석열, 당시에는 검찰총장이었죠. 그 전화번호로 문자를 보내서 약속을 잡고 만나서 3시간가량 밥을 먹었는데, 그 중에서 한 2시간 45분 정도를 거의 윤석열 전 총장이 혼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했다. 그래서 이제 본인이 그걸 기억을 더듬어서 이번에 책을 썼다. 근데 책이 178페이지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작년 9월쯤에 만나서 한 3시간 정도 얘기한 걸 토대로 해서 책을 한 권 쓴다? 저도 기자를 하고 있지만 이건 보통 일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 3시간 윤석열 전 총장 얘기한 거 만약에 녹음을 했다고 할지라도 그거 풀었으면 그거 몇 페이지 안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178페이지를 썼을까? 좀 궁금한 대목이 많았었는데 대략 훑어보니까 이런 내용들입니다. 자, 수십 년 만에 만난 고교 동창에게 무슨 할 말이 저리 많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다. 그러니까 3시간 중에 2시간 45분 정도를 떠들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한 고교 동창은 이건 자기 얘기도 아니고, 윤석열이 너를 만나겠다고 한 것은 정치를 하겠다는 의사를 피력한 것과 다름이 없다로 의미를 부여했다. 이런 대목도 있고요. 글쎄, 이게 그렇게 의미를 부여할 대목인가요? 제가 알기로는 작년 9월이면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많은 공격을 당할 때입니다. 이때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그때는 직무정지, 징계 이런 얘기는 나오기 훨씬 전입니다. 이때 과연 정치를 하겠다고 생각을 했을까? 저는 하지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 원조 친노라고 할 수 있는, 청와대 정무수석까지 했었죠.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도 윤석열 전 총장이 정치를 마음먹었을 시점, 물론 다 추정입니다만은, 그 시점을 작년 징계, 그 다음에 직무정지, 추미애 장관이 직무정지하고 징계를 추진하고 이럴 때부터였을 것이다라고 추정을 했는데, 저도 그 의견에 동의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정말 무력감, 절망감을 느꼈을 거 아니겠습니까? 본인이 볼 때는 전혀 직무정지 사유가 되지도 않고, 그 다음에 징계의 사유? 그것도 같은 거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일인데, 그 말도 안 되는 일이 지금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자, 이게 왜 벌어졌을까? 이걸 바로잡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 수사를 할 수도 없는 거고. 아니, 자기를, 지금 법령상에 그래도 규정된 그런 것들을, 지휘권 같은 거를 남용을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 지휘권 남용했다고 자기 상관을 바로 수사한다? 그건 또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그렇게 되면 이제 그건 항명이다 해서 더 큰 문제를 일으키죠. 그러니까 그거는 자기가 아니고 남이, 다른 검사나 누가 수사를 해주면 모르겠는데 그걸 지시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하다 보니까 상당히 답답했을 것이고, 그 결론은 결국 내가 검찰총장으로 있는 한 법무부 장관의 지휘권을 벗어날 방법이 없다. 그리고 이 부당한 법무부 장관의 어떤 지휘권 행사나 이런 것들을 고칠 수 있는 방법은
결국은 이건 정치적으로 고치는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을 했을 것으로 짐작이 된다. 저하고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 생각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작년 12월쯤에 그런 결심을 또는 그런 생각을 했을 텐데 만난 거는 작년 9월이라는 거거든요. 그때 정치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생각하고 있다. 더군다나 이 사람이 아닌 이경욱 기자가 아닌 다른 어떤 기자가 아니죠. 다른 동창이 야 윤석열이 너 만나려고 하는 것은 정치하겠다는 뜻이야 라고 얘기한 것이 과연 인용할 만한 정도의 의미 있는 얘기냐? 저는 전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이거부터가 잘못 짚은 내용이다. 그걸 인용해 놨다. 뭐 이런 거고. 그 다음에 뭐 특히 밀턴 프리드만이 밀턴 프리드만 뭐 그의 선택할 자유 이걸 여러 차례 읽었고 그 내용에 동의한다 뭐 이런 내용도 있다 뭐 이거는 뭐 그중에 다 나온 얘기고요. 그 다음에 근데 거기에 보면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는 기술적으로 문제될 발언을 전혀 하지 않았다. 아니 그런 거 전혀 하지 않았으면 이걸 윤석열의 진심이라고 과연 그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41년 만에 고등학교 동창을 만나서 문제될 만한 그 어찌 보면 사석인데 그때는 책 쓴다는 생각 전혀 안 했을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정말 이 책으로 공개됐을 때 문제될 만한 발언을 전혀 안 했을까요? 안 했다면 그건 진심이 아니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근데 여튼 그 내용에 보면 그런 게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라는 구체적인 단어는 그와의 대화 속에 전혀 등장하지 않았다. 이렇게 되면 뭐 책을 써야 할 이유도 저는 없었을 것 같은데. 그 다음에 미국의 양당제가 안정적으로 정착되어 있는 것을 눈여겨보고 있는 것 같았답니다. 이건 자기의 느낌이죠. 현 정치권이 국민의 뜻을 제대로 읽지 못하고 국민의 갈증을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는 불만의 간접적 표현으로 들렸다. 이건 자기의 느낌이죠. 이게 윤석열의 진심이라고 어떻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본인의 워딩으로 보입니다. 나는 자유시장 경제를 존중한다. 기업이 자유롭게 기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대학 때부터 자유시장 경제체제를 지지해왔다고 자신있게 말했다. 뭐 이런 얘기. 그 다음에 경제학 이론에는 경제학자나 전문가에 비해서 뒤질지는 몰라도 경제의 생리나 흐름, 민생경제 등은 그들에 못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자기의 생각이죠. 일반 사람들이 알고 싶은 거는 윤석열의 생각을 알고 싶었거든. 그런 거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뭐라고 얘기했는데 이 연합뉴스 기자가 무슨 느낌이 들었다는 걸 알고 싶은 건 아닙니다. 그렇죠. 뭔가 좀 억지로 만든 듯한 느낌이 많이 든다. 그 다음에 2017년 서울중앙지검으로 발탁된 그때를 회상하면서 정말 기가 막히게 운 좋게 중앙지검장이 된 것 같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는 건데 이거야 뭐 본인이 얘기했다는 거니까 그렇다 치고. 자, 그러면서 이제 이 책에 보면 자, 내가 책을 내겠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고맙네 라는 짧은 답장을 보냈고 이후에 윤 전 총장을 만나지 못했다. 한번 만나자는 메시지에는 당분간 외출이 어려울 것 같네. 좀 있다가 자리함세와 같은 완곡한 거절을 확인했다. 뭐 이런 대목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계 진출과 대권 도전. 사실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정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정치를 하든 안 하든 작년 9월이면 제가 정치를 할 생각을 안 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찌됐든 간에 그래도 물어보긴 했을 것이고 정치에 혹시 관심이 있냐는 얘기 했을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물어보면 윤 전 총장이 정치에 대해서 내가 관심이 있다든지 없다든지 뭐 하겠다는 얘기는 안 할지라도 논평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 공무원이라고 해서 자기 41년 전 고등학교 동창한테 뭐 정치에 대해서 야 그 뭐 국민의힘은 어떻고 그때는 국민의힘이 그때 있었나요? 뭐 하여튼 국민의힘은 어떻고 민주당은 어떻고 민주당의 누구는 어떻고 문 대통령은 어떻고 이런 얘기 왜 사석에서 못합니까? 그때는 책을 쓴다는 얘기 하지도 않았는데 충분히 했을 법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뭔가를 차분히 치밀하게 정리하고 있음을 직감했다. 이것도 느낌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는지가 독자들은 훨씬 더 궁금하다. 주로 여권 일각에서 깎아내리려고 제기하는 것처럼 비전문가 수준은 아니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런 험한 곳으로 가겠다는 마음을 다잡고 있음을 충분히 짐작하고 남음이 있었다면 지나칠까? 뭐 이건 일종의 감상문입니다. 자, 그러면
일반 독자들이, 그리고 저도 이 책을 그냥 대략 제가 뭐 꼼꼼히 읽어보진 않았습니다. 뭐 보면 대략 뭐 아는 거니까. 근데 저는 정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워딩, 본인의 직접 그 말, 이게 어디에 숨어 있을까?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찾아봤는데 뭐 별로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과연 2시간 45분 동안 얘기했다는 게 맞는 것인지, 이런 부분도 궁금한 대목이고, 그러면 이제 자, 이걸 정말 이 저자가 여기에 썼듯이 그 책을 낸다고 그랬을 때 고맙네 라고 얘기하고, 그 이후에 왜 만나자는 때 뭐 외출이 뭐 좀 여의치 않다 뭐 이렇게 해서 피했는가, 뭐 이런 부분이 좀 궁금해지는 대목이죠. 근데 이렇게 얘기했더군요. 윤석열 전 총장 측 관계자가 이 책 문제에 관해서 내 뜻과는 무관하다 라는 입장을 밝혔다. 윤 전 총장이. 그러면 고맙네 라고 했던 거하고는 뭐 완전히 다른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좀 거리가 있어 보인다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윤 전 총장 측 관계자가 뭐 그 책을 내겠다고 하는데 내가 막을 수도 없는 것 아니냐, 뭐 이런 식의 반응을 보였다는 것이고, 또 제가 또 이렇게 좀 물어본 바에 의하면 바로 이런 얘기입니다. 그건 뭐 막을 수는 없는 것 아니냐라고 얘기하지만 나의 뜻과 전혀, 그리고 오히려 이 윤석열의 진심이라고 하는 부분이 지금 뭐 이걸 좋게 평가하는 그 서평들이 별로 없더군요. 왜 그러냐면 거기에 윤석열의 진심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만한, 적어도 저같이 정치부 기자를 오래 한 사람이 생각할 만한 진심이 담겨 있으면 상당히 참고가 되는 내용인데, 근데 그런 진심이 담겨 있지가 않습니다. 거기에 우선 윤석열의 진심을 책 한 권 178페이지짜리면 사실 뭐 조그만 책이죠. 그 조그만 책 한 권에 어디를 뒤져도 진심이라고 할 만한 내용이 별로 없다. 그렇게 된다면 과연 만난 거는 맞을 텐데 진심은 어디에 담겨 있느냐, 이런 이제 서평들이 많이 등장하니까 아마 윤 전 총장 측이 굉장히 당혹해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이제 전해 듣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반응이 안 좋았고 불쾌하다, 뭐 이런 정도의 반응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자, 앞으로도 이런 책들이 굉장히 많이 나올 텐데 제가 보건대는 윤석열 전 총장이, 왜냐면 이게 윤석열 관련 책자이기 때문에 이 책자와 관련해서 만약에 좀 잘못된 평가가 나오면 그게 윤 전 총장 이미지에도 좋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본인이 이런 부분은 뭐 자기 뜻과 무관하죠. 막을 수는 없죠. 이 사람들도 뭐 다 책 써서 뭔가 뭐 장사하려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뭐 이 법대 동기들이 쓴 것처럼 윤석열 전 총장의 인간적인 면모 뭐 이런 것들을 좀 국민한테 알릴 필요가 있겠다, 나름대로 의도가 있을 테니까. 그런데 그 의도는 꼭 윤석열 전 총장의 의도와는 직결되지는 않는다, 이런 것이죠. 그런데 정말 엉뚱하거나 뭔가 이렇게 진심이 담겨 있지 않은 진심이라는 제목의 책,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분명하게 윤석열 전 총장이 자기 입장을 얘기해야 하는 것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책을 이렇게 훑어봐가면서, 글쎄요, 뭐 좀 책에 일반적인 뭐 평가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새 책이 나왔는데 이 새 책에 대해서 언론 매체 읽어본 사람, 이런 사람들의 반응이 이렇게 좀 뭐 이 책이 너무 좀 허접하다, 내지는 뭔가 이렇게 제목 장사 아니냐, 책은 윤석열의 진심인데 진심이 어디 있는지 한참 찾다가 맨 마지막 페이지를 다 넘기고서도 그래 진심이 어디 있지? 라고 서평을 할 정도면 결국 이 책은 윤석열 전 총장의 이미지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자기 주변 책도 좀 관리해야 될 것으로 보이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제가 한번 일반적인 책의 내용도 좀 소개를 시켜드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읽고 이 느낌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